그러죠. 예. 생각은 쉬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노동이라고 이렇게 네. 인상적인데, 걔네들은 그 육체적인 예를 들면 저도 주변에서 본 사람이 있는데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데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응, 그래갖고 자기가 일을 해서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라는 게, 아, 걔네들은 지금 노동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막 골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곤이 온다고 이게. 그게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해야 이게 노동인 줄 알고. 육체만의 노동이 아니라 이게. 자, 분노에 대한 이제 치료. 여기서 이제 3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좀 들어봤었죠? 원래 3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촬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거기서는 이제 액션이라는 말 안 하고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덕션. 자, 이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죠. 전장에서는 분노의 가만히 있어요. 이게 3액션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네. 3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분노는 이제 병증세로 나타나면은 이제 그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부분이고, 일반적 분노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이제 병 증세까지 가기 전에도 그 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병이라고 말할 때는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엉뚱한 행동들로 발전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분노를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고, 폭발을 시켜도 그거를 잘 분해시켜서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병이 돼요. 그러니까 병이 되면은 분노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그냥 분노를 하게 되거나,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공황장애 쪽으로 가거나 대인기피증으로 다 이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하고, 앞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요인들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훈련을 이제 미리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액션 차원이고, 실제로 인간 관계를 다룰 때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질 때 액션 상태죠, 이게. 그럴 때 이제 내가 잘 준비돼서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감정을 화가 나게 만들어도 그거를 잘 소화시키면서 컨트롤해 나가는 이런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스트 액션은 이제 일단은 그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도 순간적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또 막 대판 싸우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복구가 늦어질수록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포스트 액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병증세로 간 사람들의 상태나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심리 질병 정도로 간 사람들은 단순히 뭐 화를 많이 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공황장애나 또 아니면은 정상적 삶 자체가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렇게까지 간다. 무기력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분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분노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장을 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본 단원을 통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 화를 억누르지 못한 탓에 발생하는 이른바 분노 범죄는 전체 폭력 범죄의 40%에 이른다. 그러니까 거의 폭력적인 것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난해 경찰이 전국에서 검거한 폭력범 36만 6,527명 중 15만 2,249명은 격앙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노 조절의 이상 징후는 의료 기록에서 나타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절이 잘 안 돼서 너무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될 병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내는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화를 내야 될 때 정당하게 화를 내는 거는 이건 이제 조정만 잘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병증이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 분노 조절 장애는 유전자 문제, 피부 질환, 후유증과 같은 의학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날로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이 야기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사회 양극화, 개인주의, 문제가 많은 사회 구조,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힘의 논리, 물질 제일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커지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건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 개인주의, 문제가 많은 사회 구조,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힘의 논리, 물질주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 구조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환경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양극화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의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숨죽이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발전을 했지 상대방도 존중하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나 타협이나 공감이나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거는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커지는데 이쪽은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옛날에는 뭐 자기가 그냥 당연히 머리 숙이고 사는 걸 당연시 여겼는데 지금은 무슨 소리야? 그러고 손해볼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할 말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싸우게 되고 이게 감정의 분노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조율할 수 있는 훈련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 부부가.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데 이 둘이 다 어떻습니까? 다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깨진 사람들이라고. 이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화법도 몰라. 혼자서 자기 식대로 말하고 살아왔어. 근데 둘이 살아. 그럼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법을 알아야 되는데 대화를 몰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경청하는 능력을 훈련한 일이 없어. 자기 의사를 감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줄을 몰라. 이런 거 한 번도 훈련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얼마 안 가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제 계속 대화법도 모르지. 상대방을 공감할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산업 구조로 보면은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멘토링이나 코칭이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건 전부 산업 쪽으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노란 뭔가? 한문으로 분노를 써보면, 자, 성낼 분, 성낼 노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말 자체는 그냥 성을 내는 겁니다. 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 화를 내는, 그러니까 성질, 화, 분노 이런 거예요. 자, 알버트와 에몬스 박사.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디퓨징의 저자 조셉 슈랜드. 자,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전임 간호사하고 전문인데, 이 사람은 이 디퓨징이라는 것은 분노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해소시키는 거. 해소시키는 방향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주장은 분노는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분노를 해소시켜서 표출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채로 콱 나오면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까 표출을 하는데 해소시키는 거예요. 흔히 내면의 불길이라고 불리는 화는 인간이 지닌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감정의 하나로 공포나 사랑처럼 우리 삶의 일부다. 화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오며 때로는 무기가 되어줬고 때로는 연장이 되어줬다. 화는 다른 사람들의 위협과 공격을 피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화는 외부로 향하는 내면의 불길이다. 버지니아 윌리엄의 화다를 위해서는 분노는 필요한 권리라고 말한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나는 요구를 무시했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나는 차별을 받았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봤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분노는 이처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 방어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기를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예전 사람들에겐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아서 걸리는 화병이 문제였다면 현대인들에겐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더 큰 문제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자기 표현이 강조되고 있지만 역으로 과잉 보호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기 통제력은 약해지다 보니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숭례문 방화 사건이나 묻지마 범죄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기기도 한다. 숭례문 방화 사건 뭔지 아시죠? 네. 그 배경이 뭐예요? 네. 재개발을 하면서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화가 치민 거죠. 이 화를 이거를 어디다가 뭐 할 데가 없으니까 대중들이 시선을 끌 수 있는 이제 남대문에다가 와서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줬죠? 네, 숭례문을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가서 굿도 하고 막 그거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을 우선적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적인 이런 그런 문제, 이 문제를 부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숭례문이 그냥 저게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숭례문 때문에. 참.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사람이 제일이야 그래도 어떤 상황에 가면 그런 문짝이 제일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분노가 내부로 향하여 게으름이나 또 무력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가 씩씩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야단 맞고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집니까?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게 이제 분노도 무기력으로 가기도 하고 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기의 분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4~5배가량 높고 사망률도 훨씬 높다. 이렇듯 분노는 관계, 커리어, 교육, 건강, 사회적, 안전 등 우리 삶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건강한 분노는 부당한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분노는 일을 망치게 하거나 반대로 무신경하게
그 상황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성적 사고를 방해, 업무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 이 분노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사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폭언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평소에도 가슴이 아프고 손발이 화끈거리고 벽을 주먹으로 쳐서 피가 난 적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 상사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이제 분노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이성을 잃고 화를 냅니다. 나도 모르게 막말을 하고 소리 지르다가 순간 굳어진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무 심했나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평소에는 불만이 있어도 참는 편인데 갑자기 폭발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욱하냐고 황당해하는 적이 많아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더 화가 나요. 이게 이제 병증이에요. 이런 정도 되면은. 이처럼 분노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한 부분이면서도 잘못 다루면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해도 이걸 잘 조절해서 유익하게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문제 가지고 시비가 붙어요. 그러다가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막 이제 큰 싸움으로 번져요. 그러다가 그 분노가 더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죽이든지 내가 뛰어내려서 죽든지. 오래전에 그 빈대떡 사건이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아파트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아내는 연속극, 남편은 스포츠. 그래서 이 채널을 가지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남자가 이제 화가 나니까는 먹던 빈대떡을 던졌어. 그랬더니 얼굴에 맞았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아파트 창문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순간 상황에서 가정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어떤 분노가 극에 오르면은 막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네, 어떻게. 그게 뭐 이성적으로 계획을 딱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빈대떡을 던지면 난 뛰어내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거예요,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분노를 식혀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난 사람한테 더 기름을 갖다 막 끼얹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분노 상황 점검, 분노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분노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 분노하는 상황 점검. 첫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가? 다음 내용은 우리가 주로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시한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럼 화가 안 납니까? 나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고집을 부릴 때 화가 나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희망이 없을 때, 주고받는 말이 잘못되었을 때, 심한 모욕과 비난을 받을 때 겁나게 나요.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고 할 때, 예, 쬐끔 나요. 때로 마음이 속상해 있을 때는 그냥 화가 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하고 나면 나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사회적 상황 같은 것들이 세월호나 뭐 불공평한 삶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화가 나죠. 쌓여있는 분노가 또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또 학습된 분노에 의해서 분노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실제는 분노할 일이 아닌데 내 생각, 내 뇌가 분노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선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것이 다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학습화된 분노들이에요.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또 조절하고 있는가? 자,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냅니까?
이 위에 있는데 다.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예. 네,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자괴감도 생기고 또 회개도 이제 많이 하죠 이제. 근데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은 영적인 상태가 복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네, 기도줄도 막히고 또 뭐 이제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래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까지 가려면 일단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막 사과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뭐 이런 게 막 돼야 약을 발라야 다시 그 자리까지 가는 거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이게. 자,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냅니까? 네, 여기는 다 온유하신 분들이에요. 아, G7 하면서 좀 화를 덜 내. 네, 그렇죠. 속에 분노가 쌓여 있으면은 나오는 말이 다 화가 이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이게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화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나타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대로 노출하는가 아니면 소화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면 사건을 만들고 안에다 쌓아놓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내야 되는데 그대로 표출하면은 사건이 되니까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화를 났을 때 분해해서 내보낼 수 있는 자기만의 이 방법들을 익숙하게 훈련을 하고 사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분노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뭐예요? 뭐 이야기 다 했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은혜의 줄이 막혀버리게 한다든지 또 후회하게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강력한 분노는 그냥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폭발시키고 막 이런 거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분노를 하고 나면은 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 근데 난 당신을 이제 용서합니다 해도 안에 분노가 쌓여 있으면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 이거를 밖으로 나타내야 돼요. 어떤 때는 싸우고 나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카톡이나 편지나 뭘로든지 간에 일단은 표현을 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원인자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자를 밖으로 이제 어쨌든 표출시켜야 돼요. 이거. 그게 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짖는 막 소리를 지르는 기도라든지 김상섭이라는 이름을 의자에다 놓고 몽둥이를 갖다 그냥 두들겨 패다든지 종이에다가 그냥 김상섭에 대해서 화가 났던 일들을 막 그놈 나쁜 놈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냥 이를 갈듯이 해가지고 막 착착착착 찢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네. 네. 자, 굉장히 무섭죠. 분노의 형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 분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습관화된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병이에요. 이거는. 예.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분노는 말 그대로 어떤 상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거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만 훈련을 좀 하면 이제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습관화된 분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돼도 분노가 나타나고 항상 짜증과 분노가 나타나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내면에서 항상 잠재해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학습이 되면 이제 또 습관적으로 분노가 되고. 네. 분노의 결과, 분노가 일부 자기 방어를 위한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장려할 수는 없다. 물론 꼭 필요할 때는 분노를 표출해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신체적인 성폭행의 위협이나 실제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경계를 넘었을 때 등의 경우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고 분해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분노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분노 때문에 깨지고 인간관계가 분노 때문에 깨지고 때로는 분노는 살인을 불러오고 분노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등 각종 질병들에 걸리게 된다. 네, 일반적인 예들. 어느 월요일 아침 행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꽉 막힌 도로 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회사에는 지각할 게 뻔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행크는 경적을 울리고 그 차 운전자를 함께 향해 고함을 질렀다. 잠시 뒤로 또 다른 운전자가 끼어들렸을 때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뒷좌석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그 차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행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예, 출근하는 길을 출근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아까 빈대떡 이야기 했습니다. 자, 격분의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화는 화내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든다. 화를 내므로 치러야 하는 또 하나의 대가는 이제 고립이에요. 화 잘 내는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죠. 화산이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네. 자, 예, 분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분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신도 저주받은 자가 됐고 모세는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고 40년 뒤에 다시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예요? 온유의 훈련이에요. 온유. 그래서 나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꾼으로 썼어. 근데 이게 40년 쓰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분노가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 반석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그만해라. 왜냐하면은 너무 피곤해 지치고 사람이 고갈되면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지금은 반석을 쳤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사람을 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굴 칩니까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질 나면은 그냥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돼. 예수님이 뭐고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사람들에게하고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기가 힘듭니다. 네. 조금만 뭐 하면 자기가 성질나서 다 엎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훈련받은 뒤에는 항상 엎드렸다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화풀이 안 하고 화가 날 때 엎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오히려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이 더 그냥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참으시 없어서 예, 시내산에서 우상 만들 때도 그렇고 민수기 14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평생을 망쳐버린 사람이죠.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분노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네,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그냥 폭발시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 역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가져오는 유익이 굉장히 많죠.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노 때문에 실수한 경험들이 있는지 나눠보자. 자, 중국의 예, 제갈량과 사마이가 기산 전투를 벌일 때다. 제갈량은 하루빨리 천하의 자웅을 가려내고 싶었다. 하지만 사마이는 먼저 제갈량의 사기를 꺾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승리를 거두고자 짐짓 지친 척 하며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마음이 조급해진 제갈량은 최후의 방법으로 여장한 군인들을 사마이에게 보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면 사마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마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갈량이 천하의 제략가라지만
그러서도 속수무책이 했다. 사마이가 모욕을 당하고도 끝까지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장수들은 이 누굽니까? 장비 같은 사람은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안 좋게 끝나죠, 다. 자, 정서의 포로가 되어 격장법, 장수의 성질을 돋워가지고 적을 제압할 용기와 지모를 자극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노를 전쟁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전략적으로. 완전히 말려든 예도 있다. 제갈량과 7번 싸워 7번 모두 피한 맹획은 감정에 휩싸이는 인물로 실력이나 지혜 면에서는 제갈량에 미치지 못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제갈량은 대군을 동원하여 맹획을 압박했는데 맹획은 지략을 쓰지 않고 적군을 우습게 봤다가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다. 제갈량에 패한 뒤 맹획은 화가 난 나머지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지 않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갔다가 참패를 맛봤다. 뒤이어 또 전투를 벌였지만 역시나 지고 말았다. 이렇게 연이어 전투에서 패배하자 맹획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맹획의 눈에 저 멀리 제갈량이 몇몇 책사들만 대동한 채 부채를 붙이며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맹획은 제갈량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그의 목을 치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다. 제갈량에게 칼을 휘두른 순간 맹획은 말에 탄 채로 땅으로 꺼져버렸다. 맹획이 자신을 보고 돌진할 줄 알고 제갈량이 미리 땅에 구덩이를 파놓은 것도 모른 채 달려오다가 그대로 함정에 빠진 것이다. 결국 맹획은 제갈량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제갈량의 지략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도 분노 때문에 실패한 예를 들어본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분노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관계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 자, 의학적 사실입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중요한 일이나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힐링을 펴낸 서울백병원 우정민 교수가 분노 조절의 필요성과 분노를 다스리는 비법에 관해 들려준다.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다. 분노를 참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분노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분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위는 전두엽,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곳인데 분노가 일상화되면 조절 기능이 약화돼 충동 조절을 못하게 된다. 억제 능력이 떨어져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감정 조절을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뇌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등 다양한 부위로 이루어지는데 화를 많이 내면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의 뇌세포가 깨지고 결과적으로 뇌가 쪼그라드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일단 냉정함을 유지하고 화를 참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노 호르몬은 통상 15초면 사라진다. 이 15초를 견디지 못해 뇌를 다치게 하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거 아주 암송하세요. 네. 15초. 열심히 암송을 하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암송해요. 결국 전두엽이 모든 이성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있는 이 뇌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결국 그 세포들이 자꾸 죽어. 그래서 결국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치매에 걸리기도 쉽고, 예. 그래서 뇌가 쪼그라지고 싶은 사람은 화를 열심히 내시면 됩니다. 네. 분노하는 버릇은 뇌에 자동 저장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무조건 남 탓을 하고 남의 행동이 고의라고 단정짓는다. 걸핏하면 무시당했다며 시비를 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쉽게 화를 내고 타인에게도 적대적으로 대한다. 화를 내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다. 어느새 화나는 쪽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화가 나면 뇌신경이 흥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온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두근거리며 호흡이 가빠진다. 여기까지는 정상 반응이다. 그러나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분노 중독에 빠진 사람은 신경계통이 남들과 다르게 변한다. 사소한 자극에도 교감신경계가 강한 흥분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장애 같은 질병을 겪게 된다.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뇌세포에도 손상이 온다. 뇌세포가 깨지면 뇌가 위축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뇌세포와 바꿀 만큼 그 일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내 뇌가 쪼그라든다. 네. 그리고 뇌의 핵심은 15초면 지나간다. 그러니까 태풍의 눈인 같은 그 확 하는 감정이 15초면. 그래서 5초씩 우리가 3번 정도 심호흡을 하는 거. 네.
자, 윌리엄 레드포드 박사. 공격적인 경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격적인 화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통계학적 사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법대생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분노를 잘하는 사람, B그룹은 화 안 내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연구를 했다. 이들을 25년 동안 추적해 본 결과 분노를 잘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몇 배나 높아요? 네.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화를 열심히 잘 내면 된다. 자, 마틴 셀리금은 긍정심리학. 안 좋은 과거의 일을 곱씹으면서 분노하는 행위는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높이고 더 큰 분노를 유발한다. 어느 연구에서 255명의 의과대 학생들을 피험자로 삼아 노골적 적개심을 측정하는 성격 검사를 실시했다. 25년 후 의사가 된 피험자들의 결과를 비교했더니 화를 가장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적게 내는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5배나 높았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소리를 잘 지르고 짜증과 조바심이 많으며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졌다. 야, 그러니까 심장병에 빨리 가시고 싶지 않으면 온유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경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분노가 가져온 나쁜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자,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뇌 쪼그라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옥불. 분노는 다툼을 가져오고 결국 피차 멸망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분노다. 망하고 싶거든 늘 분노하고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한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분해해서 해소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내서는 안 된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분을 내도 더 이상 진전시키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이거 계속 품고 있어도 안 된다. 분노는 독약과 같다. 안에 독약을 품고 살면 죽게 된다. 그래서 이걸 밖으로 쏟아내야 한다. 중요한 거는 분노를 해소시키는 방법, 쏟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마치 지뢰를 그냥 폭발시키면 죽지만 해체하면 사람도 안전하고 지뢰도 제거한다. 자, 분노로 인하여 이 같은 나쁜 결과를 가져와 본 일이 있는가? 분노를 조절해서 유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래도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거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하고 계시죠? 네. 어때요? 송 목사님, 사모님, 송 목사님, 사모님. 어때요? 송 목사님 화 잘 내요? 아, 그러네. 맞아요. 이게 화를 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화를 내. 아니 근데 정말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힘이 있어야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맨날 멱살 잡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다 그 힘이 넘쳐서 그러는 거라고. 네. 자, 어쨌든 힘을 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맛있는 거 좀 많이 해드리셔야 되겠네요. 자, 김상선 목사님 화를 잘 안 낼 것 같은데. 어젯밤에 2번 냈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보가 나쁜 정보를 들으셨네. 그 혹시 나쁜 정보 나에 대한 정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이렇게 그 우습게 만드는 그런 이은 놈들은 다 이거 혼나야 된다. 제가 어제 막 열을 많이 냈어요. 회개도 안 되네요. 회개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박근혜 씨 말. 이제 네. 그런 분노는 괜히 손해 보는 분노예요. 그건. 그런 걸 할 거 없어.
어차피 그 영역은 그쪽 동네 아저씨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제가 근데 가까운 분이 너무 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분 좀 그래? 그러면 해를 안 내야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는 온유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온유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을 따라가는 거니까. 네. 자, 자기 점검.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는 다 화입니다. 화. 분노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우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하나는 안에 쌓여 있는 거. 분노의 결과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의학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에 엄청난 해를 끼쳐요. 특히 다른 심리적 질병보다 분노는 이 심장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줘요. 우리가 뭔가 좀 성질을 내거나 막 심장이 막 뛰잖아요. 이거 팍팍팍팍 막 뜁니다. 이거.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오버하면 졸도해 버려요. 막 성질 내고 나서 막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성질 내고 보통 이렇게 쓰러지더만. 네. 그러니까 의학적 상황, 전두엽이 피해를 본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 지식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인데 이게 약해지니까 어때요? 이제 자꾸 뭔가 잊어버리고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망가지고 결국 치매가 이제 빨리 올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분노를 내는 그룹이 안 내는 그룹보다 사망률이 9배나 높다. 또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분노를 내는 그룹이 5배나 더 높다. 네. 자,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같이 망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옥 갈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하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요 뒤에서 분노를 다룰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분노가 하게 될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분노를 하게 될 상황.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 둘, 넷, 6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노 조절에 대한 의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 일어나는 분노 앞에 그냥 순종하면 안 된다. 이거를 조절해야 된다.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화나게 했지만 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 현장 앞에서 심장호흡하기 5초 3번. 그 다음에 순간 감정 자리 이동하기. 요 자리 이동하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생각 속에서 그 상황 앞에서 딴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하는 거. 하나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거예요. 이게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생각하기. 내가 누군가. 네. 정신 차리고 말하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훈련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가.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그냥 요즘에 비싼 테레비 사다 놓고 성질 난다고 집어 던져가지고 깨면은 이거 이제 돈 엄청 들고 또 그냥 옆에 노트북 있는 거 확 집어 던져버리면은 이건 정말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도 가장 최선의 좋은 쪽이 뭔가. 그 다음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지키라. 아무리 싸워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이제 극단적 언어예요, 이제. 뭐 끝장내자, 또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안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넘어가면 이제 회복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포스트 액션을 잘해야 된다. 자, 이제 상대방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 역시 여기서도 분노 조절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공감의 능력이 필요해요. 상대방 화를 낼 때 왜 화를 그렇게 내? 이렇게 아니라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신 모양이네라든지, 그 이제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덜 화가 나죠 이제. 자, 숨겨진 사정, 뭔 사정의 이해, 인간 이해에 대한 3단계 이야기했었죠. 맨 밑에 뭐 있어요? 본능. 가운데 뭐 있습니까? 상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맨 위에 이제 감정이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 정체성, 장점 기억하고 상처받지 않기. 그래서 상대방이 막 나에게 화를 내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내 좋은 점들을 생각을 해서 상대방은 잘 몰라서 지금 저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상처를 안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존중하기, 끌림의 법칙. 그래서 내가 공손한 말을 하고 미안합니다라든지 뭐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분노할 때 내가 같이 상대방이 화낸다고 막 그 문제 가지고 하면은 더 강화된 게 올라와요. 더 강화된 게. 그러니까 잠언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말은 분노를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끌림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마술의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술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단한 말인데 분노를 내려앉게 하고 감동을 주게 하고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마술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생각하기, 감정 이동하기, 심장 호흡하기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였을 때 이제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이제 심리 질병과 관계된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상담이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이걸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도 보고 애들도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파악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없으시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또 심리질병에 관해서 치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거인,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안에 담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형상을 우리들이 잘 연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장애를 받아서 병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목회자들, 치유의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각 교회들이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시대적 목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온성교회 우리 또 김정수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늘 주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